그린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미분 연산자의 인버스 오퍼레이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트릭스 L이 있는데 L이 어떤 벡터 V에 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디파인을 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디파인을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L이 어떤 연산자 그러니까 어떤 매트릭스 L 프라임 혹은 뭐 L G라고 하는 게 G라는 매트릭스가 있어가지고서 G를 L에다 곱했더니 이게 1이 나왔다. 매트릭스 1이 나왔다. 그러면 이 G를 L의 인버스 매트릭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맞는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비슷한 일을 우리는 미분 연산자라는 것도 일종의 뭐라 그럴까? 매트릭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냐 하면은 L이 벡터에 작용을 하듯이 어떤 미분 연산자 클리 L 뭐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라플라시안의 스퀘어드 그러니까 라플라시안의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생각하냐 하면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들은 대개는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스퀘어드 하면 이게 보통 플러스 아이겐 밸류를 갖습니다. 그래서 L이 그러니까 어떤 컬럼 벡터에 작용을 하듯이 이 클리 L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스테이트 파이나 이건 함수죠, 그렇죠? L이 포사이에 작용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싶으냐? 이것이 만약에 파이에 작용을 해서 뭐 포사이가 나왔다. 그럼 이게 함수고 이거 함수고 이건 미분 연산자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이제 하고 싶으냐 하면은 어떤 G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포멀하게 이제 풀면 파이는 L의 인버스 포사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매트릭스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G는 L의 인버스 매트릭스 이렇게 쓰면 그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쓰고 싶어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W라고 쓰면은 V를 풀면은 L 인버스 W 이렇게 되는데 이 L 인버스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우리는 G라고 그러면은 이 G를 인버스 매트릭스라고 하듯이 여기서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L 인버스를 뭐라고 하고 싶으냐 하면은 일단 이걸 갖다가 클리 G 오브 사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매트릭스 이게 매트릭스인데 이게 미분 연산자지 이게 매트릭스냐라고 이제 물을 사람이 있는데 이거 매트릭스처럼 우리가 간주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간주할 수 있느냐면은 이게 x가 있고 여기에 델타 오브 x 마이너스 x 프라임에 해당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여러분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 펑션 여기 델타 펑션 xx 프라임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xx 프라임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연산자니까 이거에 xx 프라임의 x 프라임의 서메이션 x 프라임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g가 뭐가 돼요? 이게 vi는 gij wj 이렇게 되듯이 j에 대한 서메이션이 있어요.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내가 잠시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경우에 이제 뭐였냐면 이 라플라시안을 1 오버 R에다 걸면 이게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4파이 델타 펑션이 된다고 그랬고, 이 델타 펑션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1에 해당해요. 매트릭스 1에 해당합니다. 델타 펑션은 여러 가지 성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닛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엘레멘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은 마이너스 스퀘어드 곱하기 뭐를 하면은 이게 델타 펑션이 될까요? 이거는 4파이 R분의 1이 델타 펑션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분 연산자의 인버스 오퍼레이터 혹은 행렬은 이게 뭐예요? 이게 쿨롬 인터랙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쿨롬 포텐셜이라는 겁니다. 이 쿨롬 포텐셜이 바로 이러한 미분 연산자의 XX 프라임은 이걸 1 오브 4파이 x 마이너스 x 프라임 벡터의 절대값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린 펑션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계산을 해서 이제 보면은 이걸 직접 계산을 해서 보였던 거죠, 그렇죠? 이거를 계산을 해서 보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R이 0이 아닌 곳에서, 즉 R이 0이 아닌 곳에서 이건 뭐예요? 계산을 하면은 실제로 제로 이놈이 이 계산의 결과가 제로였고, 그 다음에 알코올 0 근방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어떻게 해요? 이걸 가우스 시오럼이 성립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굉장히 그 원점 부분에 하일리 피크되어 있으니까 이 피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부분에 가우스 시오럼을 적용시켜 가지고 뭐를 계산하는 거죠? 이게 이놈을 한번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거였죠, 그렇죠? R 제곱분의 R 햇 이거의 마이너스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alright.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적분을 하면은 실제로 이게 가우스 시오럼을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이버전스 오브 something, 다시 말해서 다이버전스 오브 벡터 필드를 어떤 볼륨 안에서 이런 엡실론 볼 안에서 적분을 한 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뭐와 같아요? V를 서피스 적분한 것과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서피스 적분한 것과 같고, 이 서피스 적분을 스피어 위에서 하면은 이것은 뭐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V가 여기서 V가 뭐냐면 바로 이게 V예요. V하고 DA의 방향이 뭐냐면 R 햇 방향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놈은 R 제곱분의 1과 V의 크기와 같고 DA의 크기는 뭐냐면은 그냥 DA의 크기와 같아서 적분과 같은데, 이것은 이 서피스 위에서는 엡실론으로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엡실론 제곱분의 1로 콘스탄트하고 이걸 갖다가 DA를 서피스 위에서 적분을 하면은 토탈 면적이죠. 4파이 엡실론 제곱이어서 이게 4파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은 이제 이 쿨럼 포텐셜의 양면성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전자기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첫 시간에 하는 게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겁니다. 예. 델타 펑션은
라그랑지안이 아니고 이거 그냥 L 오퍼레이터야. 네, L 오퍼레이터에다가 데이터 붙여서 데이터 펑션으로 적는 거잖아요. 맞나요? 아, 아까 내가 했던 말을 글쎄, 오케이. 근데 이거 L이 뭐냐면은 이건데 이게 L이에요. curly L. 그 퀘션은 뭐냐면 G가 뭐냐고 묻는 거죠. curly G가 거기다가 데이터를 붙여서 행렬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 오케이. 굿 퀘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이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처럼 보려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보려고 그러면은 이거의 ij 컴포넌트하고 이거의 jk 컴포넌트를 해서 k 썸을 하면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델타 ik가 된다는 게 바로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정의죠. 그렇죠? 질문 이름이 뭐였지? 최웅기 군 질문이 뭐냐면은 이게 과연 이렇게 생겼냐 이거예요. 전혀 아니옵시다. 질문이 그런 거죠. 그렇죠? 굿 퀘션이라고.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매트릭스 엘레멘트처럼 생겼어요. x 프라임이라고 하는 매트릭스. 왜냐면 두 개의 인덱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포지션을 인덱스로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근데 이거는 전혀 아니옵시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냐면 여기 앞에 이게 x에 관한 미분이면 여기에 델타 xx 프라임을 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alright.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L의 xx 프라임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느냐면은 L의 xx 프라임 곱하기 g의 x 프라임 x 더블 프라임 이렇게 해서 서메이션 오브 뭐가 있어요? x 더블 프라임 x 프라임에 관한 서메이션이 있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델타의 x 더블 프라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right? 형태가 그렇잖아요. alright? 그래서 이 x 프라임에 대한 서메이션이 있는 건데 x 프라임에 대한 서메이션은 뭐예요? 함수 공간에서 항상 적분이 된다고요. 오케이? 컨티뉴어스한 인덱스에 대한 썸이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x 프라임. x 프라임에 대한 적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 dx 내가 이렇게 안 써도 이게 3차원 인테그럴. 오케이? 각각의 좀 위치는 3차원이니까. 그래서 여기 x 프라임은 뭐냐면 이 x 프라임 적분은 근데 끔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델타 펑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왼쪽이 이게 델타 펑션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델타 펑션이 없어지면서 적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right? 그래서 이것만 그 라플라시안만 남고 여기서도 이 x 프라임은 뭘로 바뀌어요? x로 바뀌는 거죠. g의 x로 바뀌고 x의 더블 프라임은 있는 거죠. righ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R에 이걸 해서 그렇지 R이 만약에 x-x 프라임이었으면 여긴 뭐가 되는 거예요? x-x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블 프라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 방정식이 있고 이게 이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나왔으니까 뭐 이해를 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린 펑션을 매일 가지고 놀면서도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졸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라플라시안 미분 방정식을 푼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작업과 굉장히 똑같거나 비슷해요. 대개의 경우에. 그리고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물리학 전반을 거쳐서 다 쓰이는 컨셉인데, 다만 우리가 인지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전자기를 적어도 정전기를 푼다는 것은 바로 이 라플라시안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아요. 왜 그래요? 가우스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역학이라고 하는 게 뉴턴 방정식을 푸는 거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막스웰의 4개의 방정식을 푸는 것이 전자기입니다. 그런데 전자기학 방정식에 여기 우리 학생 좀 이 초상권 침해가 혹시 나중에 나오는 게 괜찮으면 여기 티셔츠 앞에 막스웰 방정식이 쓰였어. 이 사람 돌아서면은 얼굴 찍지 말고 티만 찍어. 일어서서 아니 자기 얼굴 나와도 괜찮으면 그러면은 얼굴 찍지 마. 여기 그 위에 뭐가 쓰였죠? 가셋. 저렇게 이제 주문을 외웠더니 그 다음 뭐예요? 맨 끝에 빛이 있었다. 근데 그 첫 방정식이 뭐야? 근데 이게 빛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방정식이긴 하지만 첫 방정식이 뭐예요? 로 오버 엡실론 제로였어요. 근데 지난 시간 포텐셜 시어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정전기에서는 이게 항상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정전기에서는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거의 오른쪽이 뭐냐면 마이너스 dB dt인데 정전기라 하면 타임 디펜던스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제로예요. 그러면은 클이 없는 임의의 벡터 필드는 어떻게 쓰여질 수 있다고요? 뭔가의 그레디언트로 쓰여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right?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른 게 아니라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파이가 엡실론 제로분의 로다 그 말이에요. alright? 그러니까 이거를 푸는 거예요. 이거를 푸는 거라고요. 푸사이가 뭐라고요? 엡실론 제로분의 로고. 이게 뭐예요? 우리의 구하고자 하는 파이라고요.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괜히 잘난 체 하려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해야 될 스토리가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스토리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G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이는 어떻게 써줄 수 있어요? X'의 적분이고 L 인버스의 적 G의 X-X'의 코사이 X', B3성 X'. 이렇게 하면은 이게 끝이거든요. 이 스토리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G, XX', X'.
그렇죠? 그러니까 포사이 대신에 뭐예요? 엡실론 제로분의 로를 대입하면 끝이야. 응? 자, 그러면 근데 g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뭐예요? 4파이 x 마이너스 x 프라임 분의 1이 g라고 그랬다고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4파이 엡실론 제로 분의 로 x 프라임 d 3승 x.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포뮬러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수학적으로 연역을 해서 유도를 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 하면 훨씬 더 물리적으로 배웠어요. 이거를 어떻게 배웠냐 하면은 처음에 점전화 하나에 대해서 이 점전화가 위치 x에 있는 x 프라임에 있는 점전화가 위치 x에 만들어내는 뭐를 생각하죠? 포텐셜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포텐셜이 뭐냐면 그게 점전화 한 개에 의한 포텐셜이 파이가 4파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배웠냐면 이걸 갖다가 쿨롱의 법칙이라고 그러고 이걸 외워라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사실은 뭐 r 제곱분의 1 그래서 이 벡터를 먼저 전장을 도입하고 전장은 다시 포텐셜로부터 쓸 수 있다 그러고 이제 긴 고난의 행군을 이제 거쳐서 이제 여기까지 왔지만 결국은 썸머리를 하면 그 얘기야. 근데 그렇게 고난의 행군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왜냐하면 쿨롱 포텐셜은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쿨롱 법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실험적 사실이니까 그거는 받아들여라 그랬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받아들이라고 한 게 없습니다. 대신에 뭐를 받아들이라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쿨롱 포텐셜을 받아들이라고 한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나한테 이제 물어야 될 게 그럼 이게 이제 일종의 쿨롱 포텐셜인데 왜냐하면 로가 델타 펑션이면은 뭐예요? 이게 그냥 쿨롱 포텐셜 아니에요. 로가 델타 펑션이면. 다시 말해서 이 경우에 우리가 이게 델타 펑션이라는 것을 여기에 델타 펑션 Q가 있다 그러면은 차지가 Q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Q의 x 마이너스 x 프라임 하고 당장 나와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나보고 이제 물을 거예요. 그러면은 물리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법칙은 유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도될 수 있는 것은 법칙이라고 안 그럽니다. 물리에서 최종까지 가가지고 뭐 이거는 이거에서 A는 뭐 어떤 책에 그렇잖아요.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래서 맨 앞에 누가 맨 앞에 있는 사람을 낳느냐. 그건 이제 포슐레이트라고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에이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 있는지 혹은 뭐 그게 신이라고 그러면 신을 누가 낳느냐고 할 수 없어요. 맨 앞에 있는 것은 뭐야? 포슐레이트. right? 그거에 대해서 물으면 답이 뭐냐면 답이 뭐예요? 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회초리를 준비하고 있다. 그게 이제 중세시대의 답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물리의 포슐레이트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그거는 뭐냐면 물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유클리디안 기하학을 배우면서
5개의 공리가 있죠, 그렇죠? 그 공리가 어디서 났느냐고 물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하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의 나르지라고 하는 거는 유로부터 유를 만들어내는 거지 무로부터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가장 적은 개수의 가정을 하는 게 그게 체계야. 그게 학문입니다. 물리학도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잔소리 길게 하냐? 쿨롱 법칙이 그 중에 한 개라고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죠? 근데 내가 뭐라 해요? 이게 수학으로부터 이거를 그 법칙을 만들어낸 듯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사실은 만약에 내가 그런 말을 했으면 여러분을 속인 거죠. 어디서 속였을까요? 에?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지? 왜 이 사람 그 저 뭐야 얼굴을 갖다가 막 창피하게 이제 그 창피하는 줄 알면서도 뒤를 돌아보게 했을까요? 응? 요 위에 뭐가 있었어? 요 위에 뭐라고 써였어요? And God said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And God said. 신이 말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물리학자에게서는 이거는 묻지 말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가정이고 postulate다. 묻지 마라. 그 무슨 뜻입니까? 쿨롱 법칙을 가정하는 거나 이 방정식을 가정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서 내가 쿨롱 법칙을 유도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유도했죠. 근데 대신에 뭔가 다른 어썸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놈하고는 almost equivalent예요. 이 쿨롱 법칙하고 이놈하고는 almost equivalent 합니다. 근데 왜 almost냐? 왜 이렇게 자신 없게 이야기하냐? 뭐가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즉 쿨롱 법칙하고 쿨롱 법칙에서 일로 가려고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쿨롱 법칙은 한 개의 점전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이 방정식은 뭔 점전하가 아니라 굉장히 일반적인 전하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하의 캐릭터에 대해서 이게 이것보다 더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절로 가냐? 뭐가 더 필요할까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1학년 때 여러분들 다 배웠어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몇 가지의 수학 이외에는 전자기 시간에 여러분이 일반 물리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나중에 물리의 고수가 되면은 일반 물리에 다 있구나. 그걸 알면 여러분이 고수가 된 거예요. 혹시 아는 사람? 힌트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 그겁니다. 이거 더하기 뭐를 하면 이게 될까? 누가 그랬어?
배운 사람이 있네. 중첩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시키면 될까요? 중첩의 원리가 뭔가요?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점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썸메이션 했을 때 오케이. 그럼 대충 알고 있어요. 중첩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여기에 한 개의 점전화의 효과는 여기에서 이런 효과를 줘요.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Q'이 있어요. 그래, 요 점을 갖다 X1이라고 하고 X1'이라고 이 점을 갖다 뭐라고 그럴까? X2'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 점에 의한 것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똑같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 효과를 phi1, 요 phi1이라고 요 효과를 phi2라고 그러면 중첩의 원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중첩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Q1과 이걸 갖다 Q1이라고 그래요. 그냥 Q1, 이걸 갖다 Q2. Q1과 Q2 두 놈에 의한 요 한 점에서의 효과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중첩의 원리다. 어떻게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아까 대답한 사람. 맞아, 이제 완성을 하세요. 정확하게. 기회. 그렇죠. 그게 중첩의 원리야. 이 두 점의 이 두 점전화에 의한 효과는 그냥 심플리 그러니까 토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의 점전화가 있을 때의 그 효과는 phi 1과 phi 2를 더한 것과 같다. 근데 뭐 이게 웬 대수냐? 왜 이거 가지고 그렇게 떠드냐? 힘들게. 왜 그렇습니까? 예? 저는 했을 때 방향도 무례하고 굉장히 까다로운데 포텐셜을 정해서 단순하게 가져가고 그걸 통해서 벡터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성이 있어요. 그것도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원래 중첩의 원리는 포텐셜에 대해서 적용된 게 아니었고 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물리를 다 안다고 생각해서 이게 편하기 때문에 전장을 그냥 스킵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뭐냐면 여기에서 전장 E1이 있고 그건 이렇게 돼 있고 다른 하나는 E2가 있어서 다른 하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E1은 이렇게 돼 있고 E2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E1, E2가 있어서 토탈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점에 의한 것은 뭐냐면은 각각의 전장을 더한 것과 같다 하는 게 원래 중첩의 원리야. 근데 이게 왜 대수냐? 전환끼리 서로 영향을 주는 걸 무시할 수 있어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어떤 본질에 도달하는 해답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좀 자주 내가 쓰는 비유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할지 모르지만 이 자연에서는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게 인간계나 뭐 대부분의 여러분이 경험하는 현상에서 이런 것은 저렇게 심플한 것은 드물어요. 굉장히 작은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어떤 뭐 그러니까 웨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극히 작은 진동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런 굉장히 작은 현상들 아니면 그러니까 진동 현상들 아니면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TV에서 보면은 뭐 인간들에 있어서의 삼각관계, 사각관계, 오각관계 있는데 가장 단순한 삼각관계만 생각을 해봐요. 삼각관계거든요. 1, 2, 3. 근데 여기 두 남자가 있는 경우하고 한 남자만 있는 경우하고 이 대사의 어떤 본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아니라 이제 경쟁자가 없을 때의 어떤 한 남자와 한 남자의 어떤 움직임과 여기에 뭐냐면 테스트 차지 1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하나 이제 갖다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남자가 이 여자에 미치는 어떤 인터랙션의 효과는 다른 남자가 등장을 함과 동시에 완전히 굉장히 케이아틱하게 바뀝니다. 아주 혼란스럽게 바뀌어요. 근데 이 슈퍼포지션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슈퍼포지션의 핵심이에요. 다른 전하들이 있건 말건 오건 말건 상관 안 한다는 겁니다.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오케이? 이 전하가 이 테스트 전하에 미치는 어떤 그 인터랙션 혹은 사랑의 정도와 크기와 디렉션은 똑같다. 그게 리니어 슈퍼포지션의 이것도 리니어 슈퍼포지션. 선형 결합의 원리라고도 그래요. 선형 결합. 왜 원리? 이 선형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 선형 결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첩의 원리인데 이거의 본질은 뭐냐면은 그냥 더할 수 있다가 그게 본질이 아니고 뭐는 안 더해지나요? 그렇죠? 뭐 인간관계에서도 사실은 이 여자의 기분은 한 남자가 자기를 좋아할 때보다 두 남자가 자기를 좋아할 때가 더 좋고 세상의 모든 남자가 자기를 좋아할 때가 최고죠, 그렇죠? 되게 인기 있는 드라마는 그런 식으로 갑니다. 주인공이 있고 세상의 모든 여자가 다 한 사람을 좋아하고 세상의 모든 남자가 다 한 여자를 좋아할 때 사람들은 자기도 그 스토리를 좋아하게 돼요. 자기도 그 주인공을 좋아하게 되고. Anyway, 근데 전자기학의 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스토리가 안 통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비현실적이냐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비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근사 없이 성립한다는 게 전자기학의 본질이야. 왜? 전자기력의 본질이라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전자기학을 기술하는 4개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전자기학의 뭐라 그럴까요? 방정식 자체에 이 선형성이 들어가 있어요. 선형성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중첩의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작용하는 이건 뭐예요? 원인이고 이러한 원인이 이러한 결과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선형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여기 여러 개의 로 아이들이 있고 여기에 여러 개의 이 아이들이 있으면 로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로 1이 이 1을, 로 2가 이 2를 이런 식으로 대응 관계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 퀘션이 그러면 로 아이를 썸한 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원인들을 다 썸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각각의 이 아이들을 썸한 것으로 주어진다는 게 그게 리니어리티예요. 그게 선형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당연히 주어지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게 선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여기에 각각을 썸메이션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이게 선형이거나 아니거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 하는 게 지금 문제야.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오퍼레이터가 L이 L of 우리가 원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E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언제 이 썸이 언제 이 안으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L이 선형성을 가질 때, 즉 L of E1이 더하기 L of E2가 L of E1 더하기 E2와 같을 때, 즉 이건 뭐냐면 밖에 있는 썸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과 이것을 더한다는 것은 밖에 있는 썸이에요. 즉 이것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right? 근데 이것이 이렇게 써야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썸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수학적인 리니어리티의 정의예요. 그리고 이러한 중첩의 원리가 뭐를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바로 이 전자기 방정식의 리니어리티, 선형성을 이건 요구 정도가 아니라 강요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은 전자기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자기 방정식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리니어하기 때문에 리니어리티가 안에 숨어 있고, 그리고 쿨롱 법칙과 중첩의 원리를 갖다가 함께 요구를 하면은 저 방정식과 같아지는 이유예요. 이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되새김질을 해서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제 많이 풀어서 이 전자기학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둘째는 뭐냐면은 왜 이것이 돌아가는가, 이렇게 돌아가는가, 그걸 좀 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전자기학의 구조예요. 그 구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첩의 원리요, 선형성입니다. 질문 있는 사람? 네. 그러면 저희 자연현상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런 데일이나 그런 오퍼레이터를 제가 보완을 해서 수식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Right. 근데 실제로 잘 만든다는 건 자연이 실제로 선형성을 가진다는 게 그걸 이제 실험으로 해봐야 되는 거죠. 저거는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거고 실제로 실험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방정식이 나왔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게 먼저 나온 게 아니죠. 이건 나중에 나온 거고, 사실은 이런 게 먼저 나온 거예요. 이런 게 먼저 나오고 결국 이제 사실은 정식화한 거에 불과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후세 사람들이 잘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자연현상과 이 수식들 사이에는 아주 이런 기가 막힌 어떤 대응관계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제 이게 이해를 한 것이고, 그 이해한 바를 책으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학적인 테크닉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워줌으로써 나중에 결국 양자역학을 포뮬레이션하고 결국 만드는, 양자역학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다 이 전자기학을 모델로 삼아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양자역학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그 상호작용에 관한 모든 이론들은 다 이 전자기학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이 전자기학과 이제 본질적으로 다른 기하에 이제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숙제를 내준 것 같은데 곡선 좌표계에 관해서 곡선 좌표계를 두 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원통 좌표계하고 구좌표계에 대해서 그레디언트하고 컬하고 또 뭐요? 다이버전스를 써와라. 사실은 이것도 써와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다 써왔습니까? 숙제를 그때그때 안 하면요 여러분들이 못 따라가게 되고 못 따라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굉장히 그 옛날엔 우리도 못 그랬는데 요즘은 다 안 되면 교수 탓이에요. 라플라시안을 써오세요. 라플라시안 내가 안 했다고요? 그럼 라플라시안 합시다. 곡선좌표계. 곡선좌표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뭐냐면 엡실론 i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면은 곡선좌표계 코오디네이터를 Q1, Q2, Q3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벡터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평탄한 공간에서 수학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코오디네이터가 굽었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인트린식하게 구분 공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위치 벡터 R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R을 갖다가 어떤 코오디네이터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유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이런 코오디네이터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R, 시타, 파이 같은 거죠. 그래서 R번째 코오디네이터가 약간 변하는 방향으로 약간 변화시키면 어떻게 위치가 변하느냐. 그렇죠? 그 방향을 클리 엡실론 i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고 e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면은 클리 i의 크기를 나눠 가지고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엡실론 i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면 돼요? 엡실론 i 이걸 내가 했나요? ddqi r sorry. define은 어떻게 정의를 했지? 응? 이거에 ice 이걸 어떻게 정의를 했나? 사실 그레디언트가 제일 어려워. 제일 쉬워야 될 때 제일 어려워. d파이를 생각하면 일반적인 코오디네이터가 있으면 qi d qi 이렇게 파이의 전미분은 이렇게 쉽게 정의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것이 뭐냐면 오케이.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을 그 그레디언트는 이놈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기가 이게 좀 직관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QI 그 다음에 답만 쓰면은 이런 거죠. HI라고 하는 것은 HI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GIJ를 EI와 EJ의 내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오소고날 시스템 같으면 이것은 뭐냐면 어떤 크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오소고날 코오디네이터 시스템을 잡으면 이것이 직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를 HI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HI 곱하기 이건 DQI라고 하는 것은 QI 방향의 뭐예요? 코오디네이터 디스턴스고 여기다가 HI를 곱해주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그 방향의 실제의 프로퍼 디스턴스예요. 이게 정말 진짜. 예를 들어서 스몰 어떤 앵귤라 d 시타 그러면은 이게 거리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r d 시타 하면 이것은 뭐예요? 이건 거리라고요. 그러니까 이 HI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같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H1이 1이고 H 시타가 시타에 해당하는 게 H 시타가 HR, H 시타, H G를 생각을 하면은 이것과 이것은 둘 다 이미 거리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 경우는 다 1이었어요. H 시타는 뭐냐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R이었다고. 뭐 로라고 그러든지, 오케이? 그래서 HDQ 곱하기 DT, HI를 나눠줬으니까 1 over HI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Alright. 그리고 요 이제 각각의 엘리멘트가 그게 이 그레디언트의 이 I hat 프레임에서의 요게 뭐냐면은 그레디언트 파이는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EI hat summation 나누기 HI DD QI 파이로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EI하고 HI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HI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이거는 뭐가 같으냐 하면은 EI의 크기가 뭐가 되죠? EI의 크기가 뭡니까? 이거는 뭐냐면 E에 따라서 EI는 뭐냐면 HI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EI의 크기가 H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HI분의 1 곱하기 E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EI를 엡실론으로 표시를 하면 뭐가 되냐 하면은 이게 뭐냐? 이 i는 이거는 뭐가 되지? summation EI에 나누기 HI가 있고 여기에 HI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HI 스퀘어드가 되고 이건 뭐냐면 DDD QI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또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GIJ의
GIJ가 이렇게 디파인 돼 있는데 이거의 인버스를 갖다가 G 매트릭스의 인버스의 IJ 엘리멘트를 G의 IJ라고 그냥 업 인덱스 GIJ라고 쓰면은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summation GIJ EI D I DJ 파일로도 쓸 수가 있다.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다 하냐 하면은 그리고 그냥 한 번 더 들어보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정의를 했지? 다이버전스 오브 E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했나요? 이거는 1 오브 스퀘어 루트 오브 G의 DI의 E tilde i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죠. 그렇죠? 예, 스퀘어 루트 오브 G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tilde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업 인덱스는 올려야 됩니다. 이 tilde i는 h로 올려야 돼요. h 업 인덱스로 올려야 되고 이것을 2입니다. 그러면은 이 hi라고 하는 것은 h 바텀 인덱스 분의 원래 디파인된 이 바텀 인덱스의 인버스예요. 이 i. 그리고 스퀘어 루트 오브 g는 뭐예요? 이게 h1, h2, h3입니다. g는 뭐라고 그랬죠? 디터미넌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디터미넌트니까 각각의 G 매트릭스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GIJ 매트릭스는 H1 제곱, H2 제곱, H3의 제곱, 0, 0, 0, 0, 0, 0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G의 인버스는 어떻게 생겼어요? G 인버스 이제 GIJ 업 인덱스 GIJ는 이거의 인버스 매트릭스입니다. 다 뭐예요? H1 제곱분의 1, H1 제곱분의 1, 이거 제곱분의 1, 제곱분의 1.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H1, H2, H3 예, DDDQI에 이게 H1, H2, H3에 HI의 EI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이는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오브 그레디언트예요. 오케이? 다이버전스 오브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쓰여지느냐면 1 오버 스퀘어 루트 G의 DI의 스퀘어 루트 오브 G의 이 그레디언트 파이에 이거 틸다의 아이서 성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HI로 가지고 올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의 HI로 나눠 가지고 이거의 아이소 성분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거의 내가 이거 괜히 이걸 폼으로 쓴 게 아니라고. 이걸 폼으로 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컴포넌트가 이게 뭐냐면 이게 그레디언트 파이의 틸다의 어펄 컴포넌트거든, 이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기에 의하면 HI의 제곱분의 1의 DDDQI 파이가 되는 겁니다.
alright?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가장 많이 쓰이는 포뮬라가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포텐셜 시어리는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아까 그걸 했기 때문에. 보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phi는 h1, h2, h3분의 1의 summation of ddqi에 여기 h1, h2, h3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h1, h2, h3분의 hi의 제곱에 ddqi 예? 파이야. 자, 그래서 구좌표계에 대해서 내가 써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더 쉬운 실린더에 대해서 써보세요. 구좌표계에 대해서 H1은 1, H2는 뭐? R, H3는 R sin 시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되느냐? H1, H 따라서 스퀘어 루트 G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R 제곱 sin 시타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좌표계에 있어서의 볼륨 팩터야. 그러면은 이게 R 제곱의 sin 시타. 예, summation. 그러니까 우선 dr에 대해서 쓰면은 dr에 q1이죠. q1이 dr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r 제곱 sin 시타고 h1의 제곱은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dr phi 더하기 d 시타에 대해서 이것은 뭐냐면 r 제곱 sin 시타 나누기 뭐예요? 그러니까 h2는 r의 제곱이에요. d 시타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 d 파이의 제곱은 여기 r 제곱 sin 제곱 나누기 이건 뭐냐면 r sin 시타의 제곱이니까 r 제곱 sin 제곱 시타가 되는 거죠. 네? 예, d 파이예요. 파이. 이걸 한 번만 더 쓰면 귀찮더라도 r 제곱 sin 여기 뭐냐면 r로 미분하는데 이런 것은 성가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다 나와서 이거는 캔슬되고 따라서 첫 번째 텀은 dr의 r 제곱 sin 시타 1 over r 제곱의 dr의 dr 파이예요. 플러스 이번에는 뭐냐면은 sin 시타는 못 나오고 r 제곱은 나와요. 그러니까 sin 시타 내려와 가지고 해서 캔슬 시키고 그렇죠? 1 over r 제곱에 1 over sin 시타 d 시타 sin 시타 d 시타 파이. 오케이? 플러스 여기서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r 제곱 다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캔슬되고 밑에만 sin 시타 하나 있고 여기도 sin 시타가 있어서 바깥으로 나가면 r 제곱 sin 제곱 시타 예 d 파이 스퀘어드 파이예요. 그러니까 이 구좌표계에 있어서의 라플라시아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포텐셜 시어리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아까 했어요. 포텐셜 시어리. 일반적인 것은 내가 안 할 것이고. 근데 이건 했죠, 그렇죠? 이게 0이면 2는 그레디언트 오브 파이로 쓰여지는데 이걸 실제로 어떤 파이를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포텐셜 시어리를 안 했으면 합시다.
다음 시간에 합시다. 지금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